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1%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9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등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급을 들여다보면 엄청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자, 차트 구경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매집을 했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 위쪽으로 드디어 올라서게 되면서 우리 시장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게 됐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동안 시장은 참 지지부진하게 흘렀는데, 이제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하다 보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술적 지표에서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했고, 또 그리고 지난번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거는 단순히 보여지는 그림일 뿐이고, 실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아온 물량, 그리고 우리 시장에 집어넣은 돈, 저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수많은, 하락할 때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글로벌 은행이 많이 실제 망한 은행들도 있었고, 유동성 위기 아니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긴축에 대한 위기, 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다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량을 이렇게 모아갔죠. 바로 핵심은 저겁니다. 시장에 나오는 뉴스는 금방금방 사람들의 뇌리를 갖다 스쳐가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저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다가 돈을 꼽아놓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했다. 그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그럼 이건 나중에 그냥 영원히 들고 있으려고 산 건 아니고 언젠가는 팔아 먹으려고 산 거잖아요. 그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위쪽으로 더 올라야만 얘들이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시장이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지난번 이렇게 지지선, 그러니까 저항선을 갖다 우리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림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돈의 움직임을 볼 때, 수급을 볼 때 외국인들이 이만큼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담보가 되는 겁니다. 저걸 붙잡고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들이 저거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시장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외국인들의 물량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는 이 차트에 수많은 이 지수들 있죠. 이렇게 그래프, 우리가 그래프 이거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렸죠. 오래전에도 말씀드렸고 책에도 말씀드렸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거는 원칙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조차도 시장 수급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주식 시장에 사기치는 놈들, 그런 것들, 자본시장 관련해서 도둑질한 놈들, 범법자들, 그런 거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내놓은 자료들이 좀 있어요. 아마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정보도 있고 비공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는 못 보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작전 세력들 잡아쳐는 거 보면은 시장 수급을 장악을 하고, 또 재료까지도 장악을 하고, 또 그리고 수많은 계좌들을 갖다가 타인의 계좌들을 이용해서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몇 명에서 똘똘 뭉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저 외국인은 한 명이 아니지 않느냐.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
다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건 너무 억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억측은 아닙니다. 왜 억측이 아니냐면은 이 중에서도 대장이 있어요. 돈이 가장 너무 많은 대장이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똑같은 정보를 보게 하는 겁니다. 투자 정보를 볼 때 똑같은 투자 정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포트를 본다 하더라도 같은 기관에서 생산된 리포트를 보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꼭 끄잡아내서 이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은행 유동성 위기가 최근에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를 꺼내서 이슈화를 시키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을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돈의 흐름은 그 어떤 이슈가 형성이 되는 것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방향은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어떤 작은 종목에서 작전 세력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사기 치먹자는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서 헤쳐먹는 사기나,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빠져나갈 구멍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가운데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특별한 것을 갖다가 꺼내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끌고 나가면은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입니다. 이걸 갖다가 공정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조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고 있는 놈들이 파산하게 되면 그 파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파산은 놔둘 수가 없어서 그냥 묻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벌어 처먹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익부 빈익분이고 이게 진짜 불공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 재벌이 어떻고 뭐 어떤 기업이 어떻고 뭐 걔들이 뭐 불공정, 물론 걔들도 자기가 가진 어떤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도둑놈들이 우리가 매일 보는 주식시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 있는 놈들은 사실 우리 공동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돈 빼가잖아. 쟤들이 우리 한국으로 돈을 들고 오는 애들이라면 쟤들은 우리 편이에요. 아무리 나쁜 썩어 빠진 나쁜 놈이라도 우리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돈을 빼가기 때문에 저 새끼 우리 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큰 도둑놈은 빠져나갈 구멍으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붙고 저렇게 달라붙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소규모 작전 세력들은 시 잡히면 그냥 골로 감방 가는 겁니다. 참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또 없는 게 또 뭐예요? 이 주식시장에 있는 이 주식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떠가 있는 임자 없는 주식이 없고 전부 다 내가 아니면 상대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돌고 아니면 떠넘기든가 딱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돌고 떠넘기기 위해서 수많은 참 못된 짓들이 난무하는 곳이 이쪽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돈 공부를 갖다가 계속 이때까 평생을 돈 공부를 하고 이 주식시장 공부를 하면서 공정이라는 거, 처음에는 시장이 공정하고 참 상식대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 공정 믿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은 있는 놈들을 위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때려 부수고 죽이고자 하는 놈들이 진짜 있는 놈들이 아니라 없는 놈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개봤자 저 중동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냥 휴대폰 대리점 그냥 폰 파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없는 놈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진짜 있는 놈들은 유유히 다니면서 이렇게 전 세계 돈들을 빨아당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코스닥은 뭐 돈 흐름 방지, 돈 흐름이 지금 뭐 나름 스마트머니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체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나머지는 쉽죠. 큰 흐름은 뭐냐? 바로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선진국 그동안 이 달러 인덱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으로 돈이 오랜 기간 들어갔잖아요. 이 가운데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년 10월 좀 해서 미국으로 향했던 돈들이 지금 전 세계로 흘러나갔죠.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고 또 해외 다른 나라 시장의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돈이 들어오니까 올란 겁니다.
경제가 특별하게 더 좋아져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랐고, 여러분들 우리 주식 시장 참 추운 날 보냈죠? 왜 춥게 보냈습니까? 우리 한국 시장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추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 하락을 놓고서 니 때문에 내 때문에 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흐름만 보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다가 1월까지 돈이 들어오다가 은행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잠시 미국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돈이 이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큰 흐름이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온다 그러면은 지금 긴축이 끝났다 안 끝났다 논쟁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 돈 큰 흐름을 보게 됐을 때는 긴축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게 돈 흐름입니다. 저게 우리가 바라보는 전 세계 돈 흐름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바로 이 환율도 저런 돈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직접적으로 뭘 봅니까? 바로 이렇게 수급 분석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죠. 꼭 수급 분석이 아니더라도 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흥국들도 보면은 그건 달러가 미국으로 향해다가요 비슷한 시기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 세계 다른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긴축이 되니 안 되니 자꾸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바로 4월 12일 오늘입니다. 그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죠. 5.2%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낮죠. 이만큼이나 높은 거 비교되니까, 저번보다 더 높은 거 비교가 되니까 낮게 나오겠죠. 만약에 유가가 80달러 선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향후 적어도 한 3개월간은 여전히 높은 전년도 물가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역시 이렇게 안정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가운데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니 많이 이야기하는데 긴축은 이때 사실상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바로 이 유가입니다. 유가가 80달러 선만 잘 유지만 해주면 돼요. 잘 유지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긴축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장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99% 정도는 끝났다.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변수가 바로 이 유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돈 흐름 이런 걸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지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가가 상승하는 게 악재입니다. 악재. 그런데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는 유가가 또 오르는 것이 호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석유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유가가 오른다. 그럼 그게 다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어떻게 풀다 보면 답이 딱 하나가 딱 나와야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 주식 시장에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이 주식 시장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고, 같은 지표로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돼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그건 또 계획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게 해석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투자가 참 어려운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냐면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공정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정직하고 늘 꿈꾸는 세상이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로 한 채 사람을 속임이 없이 참 공정하게 모든 일이 잘 처리가 되고 한 명의 낙오 없이 모든 사람 해피한 그런 거 참.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아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도 공정하지 않다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수 자체도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큰 돈 그 자체도 사람들 뒤통수 때려가지고 돈 버는 걸 갖다가 정의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뭐라노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참 이게 엉망인 세상이죠. 엉망인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잘못해서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에게 좀 휘둘리게 되면은 내 재산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돈이 날아가게 되면은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읽는 방법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돈 흐름입니다. 돈을 가지고서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흐름 보는 지표들이 이런 인덱스도 되고 우리 외환시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환율의 변화도 돈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수급 분석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료를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심지어 이런 그림조차도 다 가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재료가 만들어내는 이 시장 움직임 이조차도 전부 다 있는 놈들이 다 계산하여서 이루어지는 거고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늘 이를 말씀드리는 거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참 이기적인 생각이죠.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애국자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방법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잘 살겠죠. 그러면은 돈을 뺏기는 상대국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대국 국민들은 못 삽니다. 우리가 가져온 만큼 걔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애국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저 역시도 어쨌든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가 뒤져라는 생각을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면 우와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참 냉정하게 보면 상대방은 뒤져라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뭐 상대방한테 이겼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죠. 그 말은 우리는 이기고 너는 한번 깨져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기뻐서 거리에서 술 마시고 난리 지을 수도 있는데 너는 울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다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죠. 앞으로 우리 시장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시장이 아직은 아니지만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 수도 있고 우리 시장에 있던 여러 가지의 돈 들어오고 나가는 규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풀리고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올라서고 또 경제도 발전을 해서 자꾸 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2개가 있습니다. 자, 12개 종목 보면은 지금 풍선은 고점권입니다. 이제 고점권까지 떴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걸 보고서도 풍선을 산다.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면 안 돼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요 세 종목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떻던가요? 달러가 선진국으로도 빠져나가고 신흥국으로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체크. 그러면 금리 인상 끝났느냐? 아니다. 99% 정도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안 끝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코스피 차트 보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물량을 매집해 놨다 이 말이에요. 기술적 지표상 단순하게 어떻게 뭐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간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박스권을 그려놓은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집한 이 물량이 중요하다. 이 돈이 담보가 되어서 얘들이 앞으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지수를 이만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담보를 해서 이렇게 지수를 들어 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매집을 하고 우리도 동시에 물량을 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게 이 흐름이에요. 일단 뭐 여러 번 뭐 카페를 통해서 돈 이야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자잘한 이야기,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원천적으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싫으면 죽으세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만들고 은행이 부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럼 이 이자 내야 되는데, 그럼 이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냥 부채를 내가 가져와야 내죠. 그러면 부채 다 뺏기면, 그러니까 자기는 부채를 냈는데 이자 낼 돈이 없으면 걔는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또 주식시장은 원래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놈들은 저거가 온갖 것 다 헤쳐모도 깜빵 안 갑니다. 그 자식들은. 왜냐하면 명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명분이 많아요. 빠져나갈 명분이 많다고요. 근데 저 자전한데 작전 뭐 하는 놈들은 걸리면 그냥 깜빵 가요. 왜 깜빵 가겠어요? 이 새끼들이 나쁜 짓을 뭐 해서 깜빵 가겠어요? 나쁜 짓은 똑같이 한다니까는요. 이 새끼들은 나쁜 짓 하면 있는 놈들이 해물 게 없잖아. 시장 질서를 위해서 너는 묵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처먹어야 되는데 왜 네가 처먹나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냥 불공평하다니까. 그냥 불공평하다니까. 심지어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심지어 뭐 축구를 해도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 상대편이 지서 져라 이 말입니다. 야구를 해도 이겼으면 좋겠다. 너건 져라 이 말이에요. 일본하고 해서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기고 너건 뒤져라 이 말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집단에 처해 있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게 선이 되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말이 다 맞다고 지금 살아가는, 지 잘난 맛에 사는 건데,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한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나가서 할 게 없어요. 돈 버는 것 자체도 죄악인데 뭐.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자체도 죄악인데 뭐. 나가 뒤져야지 그냥. 세상 그냥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